안녕하세요. BTBS의 제입니다. 오늘은 밴쿠버 집 사기 전 꼭 확인할 사항 시리즈 그 세 번째 시간으로 BC주에 있는 빈집세를 안 낼 수 있는 빈집세 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혹시 빈집세를 모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곳을 클릭해서 이전 영상인 BC주 빈집세에 대해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놓치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요. 맨 끝에 제가 인사하기 전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BC주 빈집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. BC주 빈집세란 BC주 주요 도시 지역의 주거용 부동산을 투기 및 공시를 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BC주 지방정부가 치솟는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잡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 중 하나죠. 하지만 이 BC주 빈집세를 내는 사람은 전체의 약 1% 정도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특정 조건이 맞으면 이 빈집세를 면제시켜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 이 BC주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면제 조건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Principal Residence와 Occupied by a Tenant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해당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 두 개만을 이곳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다른 면제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. 참고로 매달 한두 번 하는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만든 모든 자료를 직접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다음 실시간에 참여하시고 모든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면제 조건은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구입한 집을 내가 주로 살고 있는 거주지로 사용할 때 신청이 가능한 그런 면제 조건입니다. 이 면제 조건이 가장 만족하기 쉬운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 면제 조건으로 빈집세를 안 내실 겁니다. 하지만 이것도 충족해야 되는 필수 조건들이 있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부동산이 여러분의 주 거주지여야 한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BC주 텍스 보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. 또 세틀라이트 패밀리의 멤버여서도 안 되고요. 자, 여기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알려드립니다. 이 면제 조건은 오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. 즉 외국인 신분으로는 이 거주지 면제 조건으로 BC주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거죠.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거주지 면제라는 것은 사실 BC주 빈집세에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밴쿠버 빈집세 또 집을 팔 때 낼 수도 있는 양도세에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 하지만 그 조건은 각각 다릅니다. 따라서 자신이 들어본 주 거주지 면제 조건이 양도세에 쓰이는 건지 또는 빈집세에 쓰이는 건지 언제나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주 거주지 면제 조건의 몇 가지 열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만약 한 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중에 단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 거주지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직장이나 건강 또는 이용과 관련돼서 따로 집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주 거주지로 디클레이션 할 수 있고 또 주 거주지 면제 조건도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여기까지 주 거주지 면제 조건이었습니다. 이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하는 건 BC주 빈집세를 주 거주지 면제 조건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뿐이라는 거죠. 즉 외국인의 신분으로는 주 거주지 면제를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러면 외국인은 자신이 산 집에서 주 거주자로 살아도 무조건 빈집세를 다 내야 하는 건가요? 이런 궁금함이 드실 겁니다. 아닙니다. 아직 한 가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면제가 아니고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면제 조건은 Occupied by a Tenant입니다. 다시 말해서 집 주인이 집에 거주하는 것 대신에 세입자가 그 집에 살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조건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것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빈집세의 대상인 집에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
테넌시 리퀘어먼트를 준수하면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는 겁니다. 여기서 테넌시 리퀘어먼트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 면제 조건에 만족하기 위한 세입자의 조건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테넌시 리퀘어먼트의 기준을 나누는 큰 기준은 arm's length tenant인가 또는 non-arm's length tenant인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즉, 테넌트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또는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죠. 만약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테넌트라면 그 조건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. 우선 이 두 가지 조건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이건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지켜져야 되는 필수 조건들입니다. 첫째, 테넌트는 꼭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하고, 둘째, 테넌트는 그 집에서 한 달의 대부분을 보내야 합니다. 다시 말해서 주말에만 와서 지내는 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세 번째, 만약 한 명 이상의 테넌트가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의 테넌트 모두가 테넌시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나와 친분이 없는 관계의 사람의 경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이 경우는 생각보다 조건이 간단합니다. 테넌트가 나와 친분 관계가 없어야 하고, 즉 가족, 형제, 자매, 친구가 아니어야 하는데 친구는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Residential Tenancy Act에 입각한 임대차 계약서를 꼭 써야 되고, 그 테넌트가 그 집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. 말만 들으면 너무 어렵고 헷갈리시죠?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이 조건을 읽어보았지만 계속 헷갈리더라고요. 그래서 예제를 넣어놨습니다. 이 예제 또한 제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니까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예시입니다. 밴쿠버에 콘도를 가지고 있는 캐네디언의 케이스입니다. 집주인은 테넌트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고, 테넌트가 그 집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였습니다. 그 테넌트는 집주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. 이런 경우는 모든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예시입니다. 공동명의의 집이 있는데 한쪽 집주인은 비시주 거주자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인입니다. 이들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후에 테넌트에게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테넌트는 알버타 거주자로서 지금 비시주에 살고 있고 이 집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습니다. 이 경우는 두 집주인 모두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예시입니다. 어떤 집주인은 빅토리아에 살면서 캐로나에 휴가를 갈 때마다 사용하는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집의 지하실을 1년 중 6개월 이상 렌트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예시도 함께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밴쿠버에 사는 커플 이야기입니다. 이 커플의 세컨 집 백야드에는 작은 디태치드 커티지가 있어서 그곳을 학생들에게 1년 내내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그 커플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고요.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과연 집주인은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? 네, 둘 다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집의 한 부분을 렌트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는 BC주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. Owners can be exempt for their entire property if they rent one or more residents on it. 즉, 집의 한 부분만 렌트를 주더라도 이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.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테넌트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조건이 아주 간단합니다. 하지만 나와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테넌트로 사는 경우는 꽤 복잡해집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매우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. 친분이 있는 테넌트의 조건을 보겠습니다. 기본적인 조건은 이것도 같습니다. 일단 테넌트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그 테넌트는 한 달의 거의 대부분을 그 집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. 그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테넌트일 경우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 볼까요?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은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고 또 렌트비를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. 가족끼리 보통 돈을 받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요. 하지만 집주인의 배우자 또는 집주인의 부모와 함께 사는 집주인의 아이들은 절대 테넌트가 될 수 없습니다. 친구인 경우는 친구마다 친분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친분 관계의 사람이
테넌트일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, 집주인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. 두 번째,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. 세 번째, 집주인이 캐나다인과 외국인인 경우입니다. 즉, 공동명의의 집인 경우죠. 이제 차례차례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 집주인이 기러기 가족이 아닌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 빈집세 면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non-arm's-length 테넌트로서 집주인이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, 그 테넌트는 그 집에서 한 달 중 거의 대부분을 보내야 합니다. 관련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예제는 집주인의 부부가 모두 캐네디언이고 빅토리아에 집이 있으나 대부분 다른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입니다. 대신 부부 중 한쪽의 부모님, 즉 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님이 렌트비를 내지 않지만 그 집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는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모두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.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집주인이 캐나다인 경우에는 친인척이 그 집에서 거주했을 경우에 면세를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의 집이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였던 부모님의 자식의 집의 소유권만큼만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. 말이 좀 복잡하죠? 쉽게 이야기하자면 만약 제 부모님이 집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집이 공동명의라서 제 앞으로 나오는 빈집세는 면제받을 수 있지만 아내 몫으로 나오는 빈집세는 면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.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예제는 이스퀘이말트에 집이 있는 캐네디언으로 보통 다른 집에서 생활을 합니다. 대신 집주인의 친구가 매주 주말마다 그 집을 8개월 동안 사용한 케이스입니다. 이 경우는 빈집세를 면제받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테넌트가 한 달의 대부분을 그 집에서 보내지 않기 때문이죠. 다음은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입니다. 여기에서도 물론 이 부동산의 집주인은 세틀라이트 패밀리가 아니어야 합니다. 이 경우는 테넌트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. 우선 테넌트는 캐나디언이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그 테넌트는 해당 연도에 BC주의 텍스를 보고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. 또 기러기 가족이 아니어야 하고 테넌트는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1년 렌트비보다 3배 또는 그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렌트비를 서로 안 줘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셨죠? 똑똑하십니다. 맞습니다. 친분이 있는 관계의 테넌트로부터 굳이 렌트비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렌트비의 기준은 마켓 프라이스입니다. 즉 남들이 보통 받는 렌트비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. 정말이지 외국인이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. 관련 예제를 한번 보시죠. 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콘도의 집주인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닙니다. 하지만 장성한 그의 아들은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BC주의 텍스를 보고하는 BC주 거주자로서 그 콘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아들은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고 파트타임 일을 해서 수입은 적은 편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면제받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외국인 집주인의 테넌트는 최소한의 소득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아들은 수입이 적어서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이죠. 마지막으로 캐나다인과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입니다. 즉 한 집을 캐나다인과 외국인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각각 조건을 대입해야 합니다. 예를 바로 보시죠. 캐나다인과 한국인 부부의 집에 알버타에 세금을 내는 친구가 와서 살고 있는 경우엔 빈집세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?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인 주인은 50%의 빈집세를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한국인 주인은 면제 신청이 불가능하죠. 왜냐하면 그 친구가 BC주의 세금을 보고하는 테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런 경우는 앞서 본 두 가지 경우, 즉 캐나다인 또는 영주권자가 집주인인 경우와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를 각각 대입해 보시면 되시되 집의 소유 범위가 주인 각각 50%이기 때문에 전체 빈집세 면제 대상에 반만 적용이 됩니다.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이것으로 BC주의 빈집세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사실 이 토픽을 정하고 준비하면서 많이 후회했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고 읽어야 할 문서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거든요. 불평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재미있는 내용이 단 하나도 없더라도
분명히 어떤 분에게는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면제 조건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도 아직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한 가지 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. 다음 영상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